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확인해야 될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돌아와줬고 또 과대낙폭주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핫 이슈들 무엇일까요? 주요 쟁점들 이슈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봐야 될 건 오늘장 반등해주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추정해 보도록 하죠. 또 2차 전지주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반도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SK하이닉스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왜냐? 이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빅테크에서 실적이 공개가 되고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AI 수익성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AI 투자 과잉 이야기, 수익성 우려 이야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반도체 투자 고점 논란 속에서 SK하이닉스가 9조 4천억 원의 투자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차세대 반도체 생산 최첨단 팹 4개가 설립되는 이 단지 안에서 첫 번째 팹을 착공하는 건 2025년 3월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9조 4천억 원의 투자 이야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HBM도 투자하고요. 차세대 반도체에도 추후에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소식 덕일까요? 오늘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단이 같이 올라주고 있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 투자 소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는 투자 고점이라던데 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거와 별개의 내용인가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는 사이클입니다. 네. 사이클인데 그중에서 가동률이 바닥일 때 투자하는 게 맞죠. 가동률이 회복돼서 정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파는 게 맞겠죠. 네. 지금이 어딜까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점에 다가가지 않을까요? 정점 같은 소리 하고 아닙니다. 정점을 지난번부터 자꾸 혼내시네요, 저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네.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고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즉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막 또 공급과 수요가 나와서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 이런 때가 사이클은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죠. 몇 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상으로는 다 왔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는 마찬가지로 갔다 왔다 하면서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팔 기회를 더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향해서 가는데 이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투자 확대는 공급 확대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 확대가 나왔었을 때 반응들이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히려 수요와 공급 쪽에서 공급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완공이 언제죠? 2027년 5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사이클이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착공되는 쪽과 가게 되면 요거는 약간 부담되는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쯤 가게 되면. 그때쯤에는. 근데 지금은 아직 그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막 돈 벌어서 글로 들어가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 또 피크를 치고 나오는 사이클 또 다음에는 약간 또 골치 아파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투자 고점 논란이 있을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약간 시선이 변경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공개되고 나서 목표가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혹은 실적 리뷰가 좋은 리포트만 저희가 쫙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앞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의외죠. 하이투자증권은 기존의 26만 8천 원의 목표 주가를 21만 6천 원을 내렸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의 하락은 과대낙폭이 맞다. 오히려 나는 매수 기회로 본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HBM 시장 진입 등 보수적인 최근의 시장 관점을 적용한다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리뷰를 해놨고요. 이보다 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동안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 선행지수가 올해 내 하락 전환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여기서도 똑같이 경쟁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HBM3D가 엔비디아 공급 시작
시작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라든가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하겠다라는 리포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상향 조정 리포트만 보다가 하향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보셨습니까? 이 리포트? 네, 봤는데 귀엽던데요. 안 놀라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요? 끝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시각을 한국 그릇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그건지 아닌지 주가가 또 흔들리다 보니까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타이밍 좋게. 예, 그러면 오히려 약간 뷰를 꺾는 쪽도 있고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는 쪽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오히려 원하던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HBM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가 그럼 들어가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독보적인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겠느냐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지겠느냐 이거는 또 장담 못합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나오는 관점 쪽에서 HBM을 공급하는 이 프리미엄 자체가 유지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점진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100이랬던 부분들을 뭐 50 이상을 뺏어온다 이렇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받고 있는 밸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빠진다 사야죠.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고 정점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혼날까 봐요. 그렇게 된다면 이 투자가 정점이 아니라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다? 1차적으로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투자 논란 속에 장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거든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뭐 오늘 테크윙도 있고 YC도 있고 이 장비 이야기가 많은데 이 장비주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이십니까? SK하이닉스랑 다르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HBM 관련된 장비 쪽으로 한정을 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건 한미반도체, 그 뒤로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적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쪽은 되게 잠잠합니다. 아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서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관망의 눈치 그리고 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그래서 HBM 쪽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이 더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크윙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YC가 드디어 우리 들어간다. HBM 쪽에 공급하는 이게 과거의 디램 장비가 아닙니다. 웨이퍼용 테스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각을 크게 받고 있고 규모가 10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작으로 3E까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확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YC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탄력 받으니까 움직이는 단계인데 네. 지금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챙길 건 좀 챙기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테크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우리도 들어갈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잘 지키죠. 지키다 있다가 반등이 들어온다. 아직까지 확실히 턴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56,000원대 부분 이상까지는 한번 더 터치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못 갔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지지권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5만 원대 근처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의 탄력,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부분들 확인하시게 되면 하이닉스의 탄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소지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비주를 본다면은 HBM 장비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YC의 경우에도 오늘 삼성전자양 공급 뉴스에 급등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따라가지 말자. 테크윙의 경우에도 상승 탄력 추가 상승은 열려져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한 줄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AI 투자 관련된 쪽에서 뭐 회의론 나오고 계속 또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정점 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죠. 네. 안 할게요. 그냥 저 혼자 한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주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하락하는 이유를 대기 위한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낙폭 큰 종목들, 또 대형주 중심으로 보되 낙폭 큰 종목들 대표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뉴스가 안 나온 종목이긴 한데 네. STI죠.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확보되게 되면 반등세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큰 낙폭
큰 종목 중심으로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대낙 폭주 위주로 눈여겨보자. 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현재 주가 2% 가깝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 발표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엔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적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양극재 3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표보다는 관망 심리가 강한 언급들이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2분기 매출액은 8,15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영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 1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 고객사의 유럽 EV양 NC의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하지만 하반기의 경우에는 ESS 성장 그리고 이와 함께 GM의 저가 모델 판매량 추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기대 요인은 있습니다. 왜냐요? GM의 저가 모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테슬라가 최근에 저가 모델인 주피터의 출시 시기를 연기했는데 GM을 통해서 테슬라 주피터가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겠구나, 낮겠구나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하반기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변수로도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 2분기의 실적 기대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봐야 될 포인트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번에 이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 발표 주안점으로 뭘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실적 발표 관련된 쪽들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자가 좀 예상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밝혔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여전히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예상하는 것만큼 빠르게 개선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좀 줄이기 시작했죠. 네. 그런 변화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향성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이 하향치가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비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들은 그래도 주가를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요인들은 좀 없지 않을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변동폭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는 바닥을 만들고 턴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멘텀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양극재 관련된 수출액 추이 거기다 또 QA 확대를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저가 모델의 변화들 이것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저가 모델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트리거를 언제쯤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실적이 공개가 나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네. 최근에 2차 전지 주들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하신 분들 많지 않았잖아요. 네. 주가도 거의 신저가 부근 수준으로 내려오거나 50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2분기 실적이 크게 추가 하락을 유발하진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내일 적자폭을 더 키웠다. 네. 주가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밀린다. 사야 됩니다. 그게 바닥이다. 예, 오히려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상보다 좀 커졌다고 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 대한 반응들이 또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특히 내일 같은 경우 또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에코프로 그룹들 쪽에서 반응하는 또 이제 가이던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쪽이라든가 근데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하게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혹시나 이제 들어가는 양극재 쪽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들에 대한 전망치나 어떤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을 민감하게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에 대해서 총평 드렸는데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이 바닥 시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나는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그때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종목 위주로 관심권 안에 더 볼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회사 중에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가 눈에 띕니다. 네. 단결정 쪽의 양극재와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올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쯤에는 강한 실적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바닥을 찾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는 대주전자 재료 이런 쪽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먼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 11만 원대 후반대, 12만 원대 부분까지는 빠르게 들어가고 안착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하반기에 대한 확장 기대감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2차전지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해리스 반발 매수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네. 정치는 예.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아마 기울이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거기서 따라서 반대로 보게 되면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쪽이 또 유리하게 벼졌다. 그러면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실적의 기대가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시장 안에서 바닥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히려 너무 걱정보다는 매수할 만한 종목을 미리 관심권 안에 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 두 가지 반도체 2차전지 이야기해봤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